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록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 판결이 오늘 열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전국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건희 녹음 공작의 막전막후, 서정욱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오늘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재판이 있으면 오늘 바로 내려지는 겁니까? 가처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당일날 내리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가처분은 시간을 좀 한 1, 2주 두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급하죠. 방송이 이제 그 주말이잖아요. 예, 주말에 한다는 거니까요. MBC가.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 전에까지는 내려진다. 아, 다만 이제 그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저는 김건희 7시간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결국 세월호 7시간과 같은 공작이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세월호 7시간으로 7시간. 만들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이게 모든 적법하고 이게 다 상황에 맞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예. 근데 7시간 동안 마치 이제 구슬하거나 예. 또는 이제 미래를 한다는 말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하는 게 세월호 7시간이죠. 예. 이번에 김건희 씨인데 그 7시간 45분이거든요. 분량이. 예. 통화가 근데 6개월 동안 53번으로 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통화가 근데 53번에 7시간 45분이잖아요. 예. 이게 왜 공작이냐? 이걸 이제 저는 2명의 공작이라고 봐요. 유튜버. 예. 실제는 이제 원래 이제 녹화 이게 몰래 이제 전화하고 녹음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서울의 소리죠. 예.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이죠. 예. 뭐 좌파 쪽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구독자도 많고 꽤 유력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하고는요, 제가 재판을 이게 2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조은진 우리공화당 있잖아요. 예. 태극기 집회할 때마다 계속 현장에 와가지고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고 소리치고 막 이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근 금지 가처분. 예. 이런 게 제가 재판을 백은종 씨하고 계속 했고, 자기는 이게 기자인데 왜 출입 못 하느냐고. 예.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데, 이 유튜브가 이게 진짜 언론인지 아닌지, 필요할 때는 이게 저거 유리한 데는 어떨 때는 언론에 했다가, 어떨 때는 이게 언론이 아니라고 했다가.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언론으로 편입되지는 않았고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저도 가서 등록을 해보니까 시사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 법정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큰 소리 치고 저하고 이게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출연하는 예. 이게 기자인지 어떨 때는 이게 유튜브도 촬영하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신의 한 수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직원들 있죠. 이걸 기자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유튜브 자체가 언론인지 아닌지가 다 문제니까. 예. 거기에 이명수 기자라고 있어요. 이명수 기자. 예. 이분이 이제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공작이냐? 예. 이것도 이게 문제지만 또 하나 유튜브가 돼 있죠. 우리 이제 열린 공감 TV라고요. 예, 맞습니다. 열린 공감 TV는 이제 김건희 씨가 줄리설, 예. 그다음에 우리 검사 있잖아요, 양 검사. 예. 검사하고 이제 동거설. 예. 이거는 이제 그때 왜 김건희 씨 양 검사 어머니까지 찾아가지고 취재한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열린 공감 TV죠. 이게 이제 정천수 대표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구독자를 보니까 좀 늘었던 거 둘 다. 열린 공감 TV는 이게 66만 6천 명이고요. 예. 서울의 소리도 이게 61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럼 이게 왜 공작이냐? 처음에 접근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 씨한테 이게 접근해가지고 뭔가 이게 신뢰를 쌓아 통화를 유도하려면 접근해야 되잖아. 예. 이걸 이게 떡밥을 주는 떡밥. 떡밥. 근데 원래 열린 공감 TV에서
정대택 씨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대택 씨는 그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예. 오랫동안 이게 그 재판한 구속도 되고 서로 고소고발을 수십 건 한 이게 정대택 씨 아닙니까? 예.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계속 동업자 소송한. 근데 이 그 정대택 씨가 이제 열린 공감 TV 나가가지고 막 떠들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아까 이제 그 이명수 기자 있잖아, 서울의 소리. 예. 거기서 이제 김건희 씨가 혹할 정도에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하나 내는 거죠. 뭐냐면 이게 그 열린 공감 TV의 정대택 씨 있잖아. 이 보도가 오보다. 열린 공감 TV가 오보한 걸 인정했다. 이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열린 공감 TV에서 정대택 씨 보도를 하는데 이걸 이게 오보라는 거 인정했다고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가 쓰니까 아니 당연히 어머니하고 막 평생 소송한 분인데 예. 그게 떡밥에 넘어와 버린 거죠. 낚싯밥을 탁 던졌구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자를 믿고 이제 통화를 6개월 동안 하는 거죠. 야. 처음에는 이 정대택 씨를 공격해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이게 도움을 줄 것처럼 예. 또는 이게 자기 어머니 있잖아. 특히 어머니 문제니까 예. 어머니한테 도움 줄 것처럼 접근을 했단 말이지. 일어났고 이제 모든 유도 신문 하면서 자기에게 그 몰래 녹음을 계속 한 거죠. 그러면은 열린 공감 TV하고 서울의 소리하고 서로 짜고 이런 것들 짜고 한 거죠. 그 열린 공감 TV에서 항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언제 오보 인정했느냐 예.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뭐냐면 이게 이거는 떡밥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같은 깐부 같은 동지니까 그러네. 같은 이게 좌파 인터넷이니까 요거는 김건희 씨를 유도하기 위한 떡밥이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양해하고 대신에 녹음한 파일 있잖아. 네. 요걸 이게 그 열린 공감 TV도 줄게. 열린 공감 TV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열린 공감 TV하고 언제쯤 이게 폭로할까? 이런 것도 이게 상의하고, 그럼 이게 폭로할 때 어느 매체에다가 할까? 이런 것도 이게 상의하고, 이게 완전히 공작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박지원이는 개입 안 했습니까? 전에 제보사주, 예. 이른바 고발사주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버스에서도 지난해 6월에 김건희 씨하고 통화해갖고 그 이후에 조성원이가 나타나고 하면서 그게 박지원하고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 물론 뭐 열린공감 TV하고 서울 소리 양측에서 서로 짜고 이거 한번 우리가 크게 터뜨려보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작 정도 같으면 그러면 6개월간 했으면 뉴스거리가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보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걸 대선에 아주 결정적인 때 써먹겠다 해갖고 착착착착 모아놨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을 꾸미는데 누군가가 이 검은 그림자가 뒤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그 박지원이가 뭐 개입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아, 그렇죠. 이게 제가 말한 게 이제 그 열린 공감 TV 입장문이에요. 열린 공감 TV 측에서 이제 밝힌 거고 서울의 소리 측은 또 이게 내용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다른 입장인데 그런데 열린 공감 TV가 뭐 떡밥이라든지 이런 거 쭉 과정을 했는데 이걸 이게 허위 보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공작이라 보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게 이제 또 문제. 오늘 신문할 거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요. 원래는 이제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원래는 이제 그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도청하는 거 있잖아. 제3자가 이게 도청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통화 당사자 있잖아요. 당사자들은 또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녹음하는 거는 원래는 이게 합법입니다. 예, 원래는 합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판례나 법을 잘 보면 그게 통상적으로는 이게 대화자는 합법인데 근데 그 의도가 아주 나쁜 의도로 접근해 가지고요. 나쁜 의도로 그리고 이제 유도성 질문을 해 가지고 녹음해서 이게 의사의 반해가 막 뿌리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우리 헌법에 음성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 소리를 내는 예, 음성.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예. 자유로운 대화 권리. 이걸 이제 음성권이라고 해요. 헌법에. 이런 게 그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통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게 공작 차원에 접근해서 유도 신문을 하고 몰래 녹음해서 의사에 반해서 뿌리버리는 이런 게 요건을 갖췄을 때는 그거는 이게 그 합법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게 우리 헌법에도 보면 사생활 자유도 있는 거고요. 이런 데 음성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가처분 하잖아요. 고소도 할 겁니다. 가처분이나 이런 거는 이게 그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고요. 헌법의 권한이라든지 여러 개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게 공직선거법은 딱 떨어진다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라고 돼 있잖아. 예, 그렇죠.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유포하는- 공익 목적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익 목적. 근데 공익 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더라도요. 그게 취재권에 또 한계가 있거든요. 기자가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당하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그 취재 목적이라든지 이걸 이게 또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 녹음합니다. 이거 사실을 밝히고 대화해 이게 정당한 취재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또 취재를 하면 어때요? 그때 발표했어야지. 네. 이제까지 이게 묵혀놨다가 선거 얼마 앞두고 딱 시점도 자기들이 막 싸우거든.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공감TV가 이런 게 시점이라든지 또는 이게 녹음 사실을 고지 안 했잖아요. 예. 질문도 유도신문이고 이거는 언론의 자유도 저는 벗어났다 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늘 그 11시부터 신문 하잖아요. 예. 그 판사가 이제 그 박병태 판사인데요. 예. 아, 이걸 또 이게 또 약간 잡하더라고. 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김명수가 다 임명했더라고. 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이 개입만 안 하면 저는 이번에 그 못 털게 이긴다 봐요. 국민의힘이. 예. 근데 김명수 대법원이 어떻게 개입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하나는 의문점은 서울 소리에서 이 이명수 기자가 녹음해갖고 거기서 또 보도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 당사자로서 녹음해갖고 내가 보도를 했다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지를 않고 MBC한테 준 거 아닙니까? MBC는 자기들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입수해갖고 제3자가 한 것은 정말 이게 당사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MBC가 노조 간부 출신이 게 사장 아닙니까? 예. 가장 이게 좌파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뭐 한동훈 그때 채널A 기자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공작이고요. 그때 그 MBC가 옛날에 조국 수호 집회할 때 척봐도 백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게 보도한 게 MBC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이게 사장이니까 좌파 하고 언론이 있어요. 예. 가장 이게 좌파 언론이니까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유튜브보다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MBC에 제보해가지고 아마 이게 또 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MBC하고 이게 상당히 이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거래 내역.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이 인용되면 MBC는 못 털잖아요. 그럼 이게 서울의 소리가 우리가 털겠다.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교도소 가더라 털겠다. 이게 무슨 공작이냐 말이에요. 저는 MBC는 이게 판결을 무시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게 저는 MBC하고 다 이게 짜고 치는 이제까지 MBC 행태를 보면 그거 다 이게 차라리 한동훈 있어. 그러니까 예, 한동훈 예. 이것처럼 이게 저는 다 MBC도 이게 공작이 가담해가지고 짜고 치는 거 내려보는 거죠. 그리고 MBC에서 그 내용도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내면 모르는데 우리가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좌우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의 의도에 맞춰서 그것만 탁탁탁 내면은 이거야말로 언론의 본령에서는 벗어나는 행위고 지금 뭐 찌라시로 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김건희 씨가 뭐 좀 사적인 얘기라든가 무슨 점 얘기라든가 여러 얘기들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될 경우 저는 이거야말로 대선 개입 아니냐. 상당히 정치적인 또 대선 가도의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치명상까지는 아니지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처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보는 이유가요. 바로 이제 그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재명 형수욕설 판례가 있어요. 이번에 그 형수욕설에 대해서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형수 욕설을 갖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못 틀게 하려고 민주당이 의뢰했잖아. 근데 선관위에서 뭐냐면 어렵게 형수 욕설을 털어대는데 근데 문제는 짜깁기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털려면 앞뒤 전문을 다 털어줘야지 듣는 사람에게 아 욕설을 어떻게 해가 하게 된 거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거 편집해가 짜깁기 하지 말고 전문을 다 털어주든 라 이게 유권 해석이죠.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야 전후 맥락을 보고 아 그렇게 욕할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떻게 판단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MBC가 아무리 공중파지만 7시간 동안 전문을 다 틀고 있어요. 7시간 동안 이게 다 틀 수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건데. 근데 그걸 판사가 다 들어보고 어느 부분 틀으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붙이기 전문 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이긴다고 보는 거죠. 유권 해석에 어느 부분 틀으라고 이게 특정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편집했는지 맥락 그게 악마의 편집 노는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법원 판단이 있어요. 그건 선관위 해석이죠. 근데 법원에서 또 이재명이가 그때 형수 욕설을 또 재판 걸었잖아요. 2014년이죠. 2014년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 형수 욕설 영상을 보도 금지 가처분을 걸었거든. 그때 법원에서도 보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단 말이에요. 아, 그때 이재명이가 이겼거든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게 완전하게 유도신문의 사적 대화 있잖아요. 뭐 내가 보기에 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털어도 뭐 문재인 좀 욕한 거 있는 게 뭐 문재인 욕한 게 뭐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이제 무속 이야기 있잖아. 뭐 무당 이야기 다 알잖아. 우리 왕자 그때 할 때부터. 그 이야기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막 하다 보면 좀 이게 남편을 조금 이게 무시하는 듯한 건 있을 수 있죠. 우리 남편에게 좀 약간 바보스를 내가 챙겨줘야 된다든지. 그거야 뭐 부인들이 또 대화하다 보면. 그 남편들은 다 집에 가면 바보가 됩니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집에서는 할 게. 그러다 보니까 다 부인이 챙겨주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들 있잖아요. 아주 결정적으로 털어가지고 뭐 완전히 판세를 뒤집을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게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보기 없어 보입니다. 이미 시중에 많이 좀 떠돌아다니거든요. 내용 그럴 거 아닙니까? 기자들이 많이 아니까. 따라서 저는 이제 뭐 털어봤자 아주 결정적인 거 뭐 이재명 형수 욕설처럼 이런 거는 게 없지만 그렇지만 이게 녹취라는 게 터는 방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게 우리 사적 대화하다 보면 상대의 그 맞장구 치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오버대가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상대의 뭐 대화 따라서는 진심과 다르게 가볍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게 딱 악마로 편집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따라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 법원에서 과거의 그 판례를 봤을 때는 저는 아마 가처분 인용되지 않을까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 언론, 주요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를 않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려니와 지금 이것은 서울의 소리 MBC가 당사자가 돼갖고 재판에 걸린 사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같고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사안이 아닌데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의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전에도 줄리 사건 어쩌고 했다가 역풍을 맞았잖아요. 뭐 벽화 그리고 어쩌고 했다가 그냥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의심도 받으려니와 역풍을 지금 우려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거 틀면 MBC에서 그럼 이게 다른 우리 보수 TV에서 형수 욕설 틀으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검증 중에 검증이잖아. 대통령 당선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수 욕설 인성을 다 그것도 그렇게 전문 틀자. 이래 놓으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저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런 이거 거- 만약에 MBC가 틀으면 저는 거대한 역풍이 분다 봐요. 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그렇게 전부 몰래 녹음해갖고 틀었다. 그러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비도덕적이다. 접근부터가 공작 아닙니까? 정대택 씨가 오보 인정했다고 김건희 씨한테 좋은 누수로 접근해가지고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짜고 접근해가지고 전부 이게 유도한 걸 또 이게 그 정당한 취재라면 그때 틀어야지. 이 폭로 시점을
쟤는 이게 박지원이가 잘하는 거잖아. 조성은이 어떻게 언제 폭로에 타격을 주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근부터 녹취부터 제가 이제 저도 기자들 인터뷰 엄청 하잖아요. 예. 제가 이름 많이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어느 신문 누굽니다 하고 필요하면 이게 변호사님 녹음 좀 하겠습니다. 왜? 예. 자기들 증거 남겨놔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게 오늘 어떤 신문에 나갑니다. 다 이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 모든 취재윤리를 다 어긴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 자체가 언론도 아니지만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 언론의 취재윤리 규정 있잖아. 예. 이걸 다 이게 불법으로 어긴 거. 따라서 이거는 헌법의 사생활 자유 음성권 또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의 권리 남용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공직선거법의 비방할 의도 아닙니까? 예. 선거 개입. 아주 이게 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는 또 이게 만약에 이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돼 가지고 뭐 보도가 됐을 경우 만약에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정치 공작이라든가 정치 기획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말쯤에 보도되면 다음 주 중에 이제 딸랑이 언론들, 친문 언론들이 또 쫙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간 와글와글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이라 이걸 설날 밥상에 착 올리려고 이렇게 기획한 것 아닌가.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 문제는요. 제가 보기에 이미 김건희 씨가 백신 2번 맞고 이미 그 부스터 샷까지 맞고 지금 이게 백신 한 4번 맞았다 봐요. 그때 초창기에 김건희 씨 공격이 좀 먹히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예. 본인이 나와가지고 진짜 진솔하게 진심으로 진정을 다해서 이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삼진 아닙니까? 예. 진실, 진정, 예. 진심 이렇게 사과를 눈물로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공개 뭐 여대 그 겸임을 뭐 공개했다 어쩌 떠들어봤자 이제는 파급력이 약해요. 예. 진심으로 이거 다 사과를 했잖아요. 예. 이제 저는 뭐 이미 백신을 여러 번 맞아가지고 김건희 씨 문제로 지지율이 뭐 휘청거릴 가능성은 없다. 백신으로 치면 아까처럼 이게 3번 맞고 이제 4번째까지 다 맞았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엑스파일 사건, 줄리 사건, 또 허위 경력 사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여러 개의 단계적인 그런 카드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설 밥상에는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본선에 들어가면 지금 뭐 흘러다니는 얘기가 있잖아요. 빅 카드를 터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송영길 대표가 우리가 엑스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내가 매일 점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3번째, 4번째 이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권이 이런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랄까 마타도성 이런 공작을 통해서 민심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 얕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거든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내려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